우리가 이제 새해 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남의 꿈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다 남의 집 사는 거거든요.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코인도 좀 다시 공부해서 해야 되고, 뭐 좋아 보이는 것들 살도 빼야 되고,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다 갖다 놨어. 그럼 이거 전 국민 꿈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에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 결국 남을 쳐다봐야 되죠. 나 잘 살았나를 보려면. 왜? 남한테서 갖고 왔으니까. 쟤보다 나아야 되지.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은 늘 세상에 수백만 명 존재하죠. 그러니까 늘 지는 게임이라니까요. 냉혹한 질문일 수 있지만 스타 강사였던 대표님에게 디지털로 간 거는 잇 마인드였던 맞아요. 건가요? 제가 어땠냐면 나는 원래 강의하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생각해. 그래서 저는 맞아요. 나는 사실은 내 안에 딥마인드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네. 늘 나와 대화하면서 웬만한 거 다 나한테 묻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문 다 나한테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했어요. 이런 광고가 들어왔어. 나갈까 말까 나한테 물어봐요. 아, 그 광고를 찍으면 사람들이 아이 김미경 저런 광고 찍으려고 여태까지 인기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건 하지 말자. 그리고 미래의 돈을 땡겨 벌면 반드시 토해내. 나는 천천히 벌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 다 내가 한 생각이거든요. 나는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너무 무섭고 위기였던 거야. 내가. 나는 강의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강의 현장이 싹 기억나요? 마스크 쓰고 한 명씩 뛰어앉아서 공연을 본 것도 1년이 훨씬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당시 엄청난 절박함이 나를 생각할 틈이 없이 인마인드로 뛰게 만들었던 거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난 스타트업 안 해봤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용어가 있는 거 아세요? 있죠. 되게 여러 가지 맞아요. 용어가 되게 많아. 뭐 A/B 테스트를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투자 받을 때 용어도 뭐 시리즈 A, B, C 뭐 엄청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있잖아. 네. 난 그런 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거기서도 열등감을 느꼈어요, 내가.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내 딥마인드가 작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심각한 결핍이나 위기에 있을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 그때 끌려가지 않아야 될 것에 끌려가게. 그때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한 2년 동안 막 너무너무 정신없이 뛴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뭔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하겠지만 안 좋은 상황이고 위기일 때 꼭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패착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때 내 안에 있는 딥마인드가 꺼지거든요. 너무 지금 내가 무섭고 두렵고 위기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 이상한 남의 말에 위축되고 혹은 내가 막 쓸모없어 보이고 그동안 강사로서 벌었던 수익이 뭔가 디지털 스타트업에서는 사실은 스타트업은 돈이 거품처럼 커지는 약간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걸로 마켓컬리 같은 회사면 한창 붐일 때 지금 4조 가치였는데 지금 4천억 가치로 막 기사까지 나온 거니까 이거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버는 수익이 내가 뭐하고 살았지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책에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세상이 해체될 때가 있어요. 막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한 게 너무 많았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자기계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최대한의 열정이라는 자기의 자산, 재능이라는 것, 자기의 장점, 단점 다 해서 세상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스스로 개발해 나가면서 작용해 나가는 거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인마인드가 자기 개발할 때 굉장히 필요한 엔진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의 부작용이 있는 거야. 그 부작용이 얘기한 인마인드가 마인드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잘 나갈 때는 너무 좋은데 잘못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있죠. 그랬을 때는 내가 문제처럼 보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의 침몰을 인마인드는 구하지 못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극단적인 순간에는 내 안에 딥마인드가 있어야 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딥마인드가 정확히 뭔지랑 딥마인드로 중심을 잡고 인마인드 컨트롤하자마자 대표님 뭐 인생이 어떻게 좀 바뀌셨나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표님은 이제 14년 동안 1년에 몇 번 뵐 때도 있고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뵐 때도 있지만 이 표정이라든가 이게 느껴지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비포 애프터를 아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제가 오늘 저희 촬영장에 처음 왔을 때 뭔가
여유와 웃음과 이런 것들이 여백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전에 오셨을 때는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되게 급한 느낌, 바쁘고. 그때가 한창 이제 회사 크게 만들고 하실 때였는데. 제일 달라졌던 거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숨이 차서 끝까지, 절벽 끝까지 가서 이제 매달려 있는 순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나는 그때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끝난다. 진짜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제가 너무 힘들었던 날, 저는 이제 글을 쓰니까 글을 썼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펴놓고 내가 막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난 너무 불행하다. 나 왜 여기 와 있지? 열심히 끝이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열심히의 끝이라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난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해. 난 왜 갈 데가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날 새벽에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완전히 갈갈이 찢어져서 너무 형체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그리고 나가면 다 나를 비난할 것 같고. 왜냐면 직원들도 나를 너무 그렇죠. 이 실패하고 망가진 느낌. 네. 내가 집에 거의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원래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남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나 혼자 영상 찍고 앉아 있어요. 눈물이 나. 그날 내가 집에 갔어요, 새벽에.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입고 갔어.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하니까. 도로 나왔어. 또 회사를 왔어. 그러다가 이틀째 되던 날도 또 한 번 들어갔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돼. 빨리 뭐라도 해야지. 그러고 탁 나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지나가다가 날 딱 보더니 인내?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별명이 인내가 됐잖아. 인내? 근데 그 인내 소리가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야. 인내가 있어도 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로부터 출발해서 매일 집에 들어가고 아침에 바로 튀어나오지 않고 밥을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요거를 며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되게 웃긴 거 있죠. 죽음 같은 데서 생명이 발견된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에 깨어진 밸런스가 잡아나가기 시작하니까 말하자면 죽는 것처럼 일을 하다가 사는 것처럼 사는 시간이 1시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다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그때 딥마인드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때 용기를 갖고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회사 상황을 얘기를 했고 이제 직원들이 받아들이죠. 얼마나 힘든지 다 아니까.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점점 정상으로 이제 좀 더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하면서 제가 다시 딥마인드로 김미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회사도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다시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과도 좀 단절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전 뭐 대표님 모든 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자녀분 어머니 얘기는 원래 모든 책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남편분이 이야기가 이번 책에 좀 비중이 좀 많았던 것 같던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가족에 대한 그런 거를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되신 계기였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밸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몸이 하나고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쪽으로 쏠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이뤄가기 위해서 나머지 4개가 막 망가져요. 근데 그 망가진 4개를 딱 바라보는 순간 되게 우울해지고 그때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나 자신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하면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마인드가 주인이 돼서 얘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막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밸런스가 다 깨져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슬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도 해야 돼요. 그죠? 나의 성장도 이뤄야 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이뤄야 돼.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 딥마인드로 나한테 필요한 이슬 내가 세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있죠. 나는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에서는 이게 필요해. 나에게 필요한 게 또 가족이야? 아니면 내 건강이야?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 영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딥마인드로 다 딱 통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막 진짜 돈도 많이 될 것 같고.
옛날 같으면 했을 거예요. 인기도 더 좋아질 거고, 해외 나가는데 되게 좋은 기회였었어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집에 와요. 와서 어디다 넣어보냐면 내가 사는 집이 있거든요. 네. 이걸 나는 나의 꿈의 집, BOD 하우스라고도 부르는데, BOD 하우스. 뭐냐면은, BOD가 뭐냐면, Being Organizing Doing의 약자예요. 네. 근데 저 나름대로 어쨌든 나의 꿈에, 내가 살아갈 집을 지었어요. 그게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내 인생에 5가지 섹션? 내가 이미 정해놨잖아요. 네.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일 있어. 이게 이제 뭐 순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네 번째가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신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번째가 하나가 지붕이에요. 지붕의 기둥 4개인데, 지붕에는 뭐냐 하면 저는 진짜 나이 70 이후에 되게 좋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밑바닥부터 어루만질 수 있는 강의. 그래서 뭘 공부할까 하다가 늘 제가 뭐 철학, 신학 되게 공부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닌 지 이제 1년째예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인생의 섹션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나의 24시간이 쓰여질 거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정말. 시간 없어요, 우리. 자는 거 먹는 거 빼고는 얼마 안 남아요. 시간 안 남죠. 진짜 시간 없지, 왜 뭐 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쓰다 보면은요, 다른 게 하나도 못 들어가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 5가지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다 일주일 시간 안에 배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제한이 들어왔어. 그럼 뭔가 빠져야지. 그렇지. 그걸 아침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나는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잠깐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보겠다. 봤더니 안 해도 되겠어. 오히려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딥마인드로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괜히 불필요하게 바빠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밸런스가 깨져. 다시 옛날처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전화해서 얘기했죠. 선약 있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해 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절대로 남의 꿈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다 남의 집 사는 거거든요.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 주식도 좀 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한다는데, 코인도 좀 다시 공부해서 해야 되고, 뭐, 좋아 보이는 것들 살도 빼야 되고,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다 갖다 놨어. 그럼 이거 전 국민 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다 갖다 놓잖아요? 네. 그럼 이거 내 집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건 남의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 남의 꿈을 갖다가 막 열심히 살았어.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어. 그러면 어때? 결국 남을 쳐다봐야 되죠. 나 잘 살았나를 보려면. 왜? 남한테서 갖고 왔으니까. 남을 쳐다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쟤보다 나아야 되지.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은 늘 세상에 수백만 명 존재하죠. 그러니까 늘 지는 게임이라니까요. 끝없는 게임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죽을 때 지는 게임이 인마인드 게임이에요. 그럼 죽을 때 이기려면 오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오늘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걸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걸로 살려면 내 집을 지어야 되는 거고. 이게 참 무서운 게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저에 대해 스토리 좀 전반적으로 아시니까 전에도 대표님 채널에 나갔을 때 얘기해 주신 게 김 작가는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일을 벌리지 않고 그냥 본진에 충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2024년 말이니까 곧 이 영상을 뭐 2025년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말 연초에는 네. 내년의 목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다 하나씩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큰 건 이제는 없다. 그냥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지키고 싶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 중 누구 한 명이 배가 불렀네 라는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비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데 약간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마인드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주변에서 그런 시선으로 딱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 300만이든 500만이든 뭐 또 직장인데 따라서 뭐 연봉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있을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에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이 내 인생을 입체로 보게 해줘요. 인생이 원래 단면이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남들은 단면만 봐요. 저 사람 유튜브 200만이야. 근데 맞아, 그 뒤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모르죠. 건강이 엉망진창이 됐는지, 모르죠. 맨날 댓글에 시달려갖고 정신 아. 공황장애 왔는지 그거는 몰라. 그죠? 인생은 절대로 단면이 아니고 입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입체는 누구만 느끼고 살아요? 사람들은 단면만 보고요. 입체는 나는 느끼고 나만 살아요. 느끼죠.
그래서 정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줄 단면, 저 이렇게 인기 있어요. 저 이렇게 돈 벌었어요. 이 단면 갖고 살아봤자 인생은 타이틀이 아니고 그 뒤에 포진된 내용이거든요. 본인은 내용 안에서 살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지? 그래서 결국은 단면 갖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듣지도 말아요. 뭐 유튜브가 200만이면 어쩌고 300만이면 어쩌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여기 책에서 지금 문장 뜨고 있었는데 그 단면과 입체가 이 안에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 문장 되게 좋더라고. 정말 입체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왜 많이 만나시잖아요. 인터뷰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은 타이틀 아닌데 저 사람 타이틀만 있고 내용은 무너져 있네. 아이고 가엾어라. 힘들겠다. 이런 생각 진짜 눈에 보이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뭔지 네.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두 분은 뭐 좀 일어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4개를 놓고 왔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챙겨와야죠. 그 속도는 똑같아. 안 챙겨오면 엄청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이틀만 갖고 계속 밀고 나가잖아. 불행 이만큼 뒤에 매달고. 그게 뭐가 행복해. 얼마나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 막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아. 그게 훨씬 행복한 거거든요. 인생 전체의 입체를 살아가시되 내용을 만드세요. 내용을 좋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까 내용이 좋게 만드는 게 밸런스예요. 인생에. 내용을 좋게 만들어서 내용이 타이틀이 되게 하세요. 내용 던져주고 타이틀만 만들지 말고 네. 뭐 SNS 뭐 이런 걸로 돈 버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인플루언서 막 5만 명 됐어. 그래갖고 막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근데 막 애들 엉망진창이고 자기 마음 너무 힘들고 옆 사람 더 잘 되는 거 보면은 내가 뭘 못했나 맨날 괴롭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이 세상의 내용을 갖고 살아야지 이 사이즈를 비교하지 말라고요. 사이즈 아무리 커봤자 내용 텅텅 비잖아?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정말.